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인터넷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온라인에 대해서 좀 배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니다. 뭐 1일 1포, 1일 1동영상.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문의도 없고 시간이랑 힘, 노력을 다 들였지만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힘 빠져서 인터넷 마케팅은 나랑 안 맞아. 이런 결론에 이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마케팅 포기하니까 영업력 없으신 변호사님들은 결국에는 매출 안 오르고 최악은 폐업이라는 결론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이런 경우를 좀 막고자 오늘 마케팅을 하실 때, 특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진짜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기획입니다. 사실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핸드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 마케팅 강의들을 보면은 그런 행위들을 알려주는,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사실 기획을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도 나름 조금 배웠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씁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런 기획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엔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에 대해서 막 쓰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게 좀 지치고 힘드니까 인기 있는 주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브이로그나 인기, 영상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점점 가면 그냥 거의 마케팅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성공시킨 로펌들, 변호사님들 마케팅 기획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마케팅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내가 변호사로서 모든 분야를 다 한다가 아니라요. 정말 나의 특화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이혼, 위자료 청구 전문 뭐 이런 식 있죠. 아니면 파산, 회생 전문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대로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내 분야를 세분화할수록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의뢰인들한테는 정말 잘 와닿고요. 그리고 그 의뢰인이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만 봐도요. 저 마케팅 모든 분야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변호사 마케팅으로 한정했을까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분야 좀 더 깨달음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책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밀한 분야 이야기하는 거 외에도요. 나에 대한 강점, 약점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알고 나서 이 포지셔닝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갖다가 정확히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포지셔닝 안 할 건가요? 진짜.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들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자, 이제 내가 포지셔닝이 됐다. 나는 어떤 변호사다. 나는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신경 쓸 거는 바로 타겟팅,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변호사님들 만약에 법정 소송의 다툼이 되면 상대방 측의 서면, 증거물 이런 것들 아주 꼼꼼히 보시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맡길 고객들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파악해야 돼요. 그 고객들이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그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맡겼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나의 맡길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라는 걸 갖다가 한정을 좀 해보면 돼요. 그럼 고객들의 성향, 그 고객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까지 한번 다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용어긴 한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고객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이 고객이 어떠한 루트로 해서 나를 찾아오겠다라는 걸 갖다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말, 고객이 원하는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여기까지만 마무리돼도 마케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첫 번째 포지셔닝과 그리고 두 번째 타겟팅은 마케팅 기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업그레이드 해가야 돼요. 이 부분 없이 간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 쌓기예요. 신뢰 쌓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케팅을 할 때 광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건 널리 알리는 거예요. 많이 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알리기 전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내 내용을 보고 고객들이 신뢰를 쌓게 되잖아요. 그때 그 신뢰를 쌓게 되는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고객이 그 컨텐츠를 보고선 이분이 이 분야 전문가시구나, 정말 내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글과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포지셔닝과 두 번째 타겟팅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또 신뢰성 쌓는다고 하니까 어떤 변호사님들은 지식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 법률 용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한테 너무 생소한 게 많아요. 가령 민법에 나오는 금치산자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법 공부하지 않았으면요, 살면서 이런 단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즉 법률 용어 최소한 배제하시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글을 쌓아가면은 고객들이 그 글을 보고 혹은 영상을 보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획 포인트는 정말 신경 쓸 게 정말 많지만 최소한 이 세 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세 개를 꼭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글이나 영상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나 영상을 찍는 기획안까지는 준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고민이 되시겠죠. 글을 쓸지 영상을 찍을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하시면 더 좋고요. 글 같은 경우에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고요. 영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메이커에서도 변호사님들 마케팅을 진행할 때 블로그와 유튜브는 가장 핵심이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둘 다 하면 시너지가 폭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기획이 됐고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플랫폼 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그 두 플랫폼의 알고리즘 잘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고맙지 않아요? 글, 네이버 블로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블로그는 사실 저희 메이커가 좀 잘하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알고리즘 대변동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많은 곳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자랑인가? 블로그는요,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 싸움이고요. 이 키워드 단어거든요. 단어 노출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키워드를 잡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잡는 방법은 뭐냐면 세밀한 키워드로 잡는 거에 먼저 주력을 하셔야 돼요. 가령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굉장히 센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하게 하려면 조금 길어지면 돼요. 서초동 이혼 전문 변호사, 이게 잡기가 훨씬 쉽고요. 그거보다 좀 더 쉽게 간다 그러면 뭐 교대역 13번 출구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겠죠. 누가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요. 맞아요. 그래서 약한 키워드예요. 하지만 그런 약한 키워드도 검색을 하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그렇게 약한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할 정도의 고객이면은 오히려 찐 고객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키워드를 많이 발굴해서 글을 갖다가 여러 개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도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는 상대평가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갖다가 측정해서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키워드, 예를 들어 서초역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을 때 쳐보세요. 그럼 서초역 이혼 전문 변호사 1, 2, 3, 4, 5등이 쫙 보일 거예요. 그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서 글자 수를 몇 글자를 썼는지, 메인 키워드는 뭔지, 메인 키워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미지는 몇 개를 썼는지,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 등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1, 2, 3, 4, 5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무조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키워드에다 똑같이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알고 글을 쓰셔야만 상위 노출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 찐 고객이 올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영상을 찍을 땐 유튜브로 활용하게 되고, 유튜브는 네이버 블로그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처럼 내 노력을 강제적으로 빠르게 상위 노출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선택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괜찮은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일단은 유튜브가 처음에 누군가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선택을 하면 다시 또 뿌려주고 하는 식으로 해요. 근데 내가 올렸는데 유튜버 처음에 뿌려줬는데 그게 선택을 못 받는다. 말 그대로 클릭이에요. 클릭을 못 받으면 그 영상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영상은 계속 뜨는 거고요. 뜨지 못하는 영상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네이버보다는 굉장히 또 유동적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해내기만 하면 유튜브는 또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거를 하는 좀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때 중요한 거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세밀한 키워드 타겟팅이 아니라요. 큰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걸 꾸준히 올리세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그렇게 잡고 내용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올리면 유튜브는 처음부터 막 엄청 떡상이 그렇게 쉬운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뭐 3개월, 6개월 하면은 파급력을 가진 마케팅 채널을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충대충 올리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진정성 어린 서비스를 갖다가 의뢰인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면 앞선 기획과 이런 알고리즘을 잘 결합을 해서 글을 쓰든 영상을 찍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SNS가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지 좀 아셨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기획이 되지도 않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박 대표님,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정말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봤더니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신데 채널에 등산 브이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방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변호사님 혹시 등산하시다가 이혼 상담하시는 분 만나셨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마케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디라도 꼭 적어서 붙여놓으시든 아니면 마케팅 할 때마다 각인 좀 시켜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의 본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